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오늘은 힘의 균형을 맞추자 편 중에 이전에는 소화기 관련한 소화장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장에 관련한 과민성 대장, 변비 이럴 때 정장제가 꼭 필요할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런 정장제가 꼭 필요할까 하는 주제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 얘기하는 게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혈액을 확 뿌려 주고 또 폐에서 산소를 잘 들여와서 힘을 잘 만들어내서 온몸 장기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어떤 증상도 없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겠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심장에서 피를 보내고 하는 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매일매일 먹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혈액이 돌아가게 좀 더 쉽게 돌아가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몸을 확 조이고 있으면 아무리 심장이 좀 뿜어낼라 그래도 혈관이 조이고 있으면은 몸에 뿌려주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먹고 움직이고 감정 다스리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잘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장애 증상도 그렇게 힘이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면 증상이 덜 나타나거나 나타나는 횟수가 줄거나 정도가 심한 정도가 좀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흔히들 똑같이 안 좋은 음식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김밥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장염이 생겼다. 이럴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 결혼식에 가서 똑같이 그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젊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마르고 소화기 장 이런 쪽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탈이 심하게 나고 많이 가시는 오래 좀 지속되시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힘을 잘 조절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드린 대장과 관련된 것 또 유산균이나 정장제와 관련된 부분은 그 먹는 거, 움직이는 거, 감정 다스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영양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과민성 대장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 비온 뒤에서 여러 차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그래서 증후군이라는 거는 특별히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한 큐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내 몸에 어떤 거를 넣어주고 내 몸 상태가 어떤 때에 따라서 좀 더 심해지고 괜찮아지고 하는 게 다양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질환이라는 겁니다. 원래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아시다시피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주 1회 이상이 반복적으로 복통이 있는데 그 복통이 배변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호전되는 경우 그중에서 복통과 관련해서 배변이 좀 더 잦아지는 거 그러니까 묽은 변이 된다든가 아니면 횟수가 좀 는다든가 하는 등으로 배변이 변의 양상이 변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다가 또 묽은 변이 있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환자들께서 하시는 부분은 복통이 심한 거가 있는 거를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변이 너무 묽어서 흩어지고 그래서 힘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변비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주에 한 3회 정도 변을 보는 거는 이상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변을 못 봐서 배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느낌이 싫은 거가 아마 대부분 불편하신 증상일 거예요. 그래서 힘에 있어서는 사실 변비보다는 변이 묽어지고 횟수가 잦은 게 좀 더 힘을 약하게 하고 그리고 이 장의 벽이 이렇게 틈이 나면서 그 틈을 통해서 안 좋은 물질이 몸으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거나 또 알러지 이런 거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에 이런 증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복통은 우선은 위장관 운동이 좀 지나치게 빨라질 때 앞쪽은 이렇게 조금
변들이 차서 막혀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자극이 되는 음식, 소화하기 힘든 음식이 들어와서 장 운동이 빨라질 때 복통이 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장이라는 장기는 이렇게 통 같은 장기잖아요. 그래서 그 벽에서 주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거나 음식물이 너무 차거나 해서 이 벽이 팽창하게 됐을 때, 우리 대장 내시경 할 때 통증 심하시잖아요. 그게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어 벽을 자극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벽에 통증이 생길 정도로 가스가 잘 차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돼서 가스가 차시는 분들, 또 음식을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해서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와서 장벽에 좀 팽창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내장이 과민한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드물게는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음식 많이 먹었을 때,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상한 게 아니라 가공식품이라든가 우리 몸이 좀 익숙하지 않은, 내추럴하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장의 균주가 좀 바뀌어서, 그래서 이런 멀쩡한 음식, 내추럴한 음식 들어왔을 때 하고 그런 가공식품을 들어왔을 때 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균의 양이 좀 차이가 많아지면서 복통이 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증상은, 통증이란 모든 증상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이 떨어질 때는 조금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4개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거가 되겠고요. 이런 장이 과민해서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적절히 하시는 거 중요한데, 물론 스트레스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부분은 좀 어떻게 매니지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때그때 너무 몸이 소진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조금 휴식과 또 움직임, 또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 가면서 몸이 너무 지나치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좀 조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민성 대장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아주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약물 치료해야 되죠. 그러니까 장 운동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거, 또 장 과민성이 좀 떨어지게 하는 약물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그거를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유독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과민성 대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건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에 암이 있다거나 또는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대장벽에 염증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설사와 물음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태, 이런 때에도 과민성 대장처럼 복통이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이가 좀 젊다고 하더라도 장의 운동, 또 장의 배변 습관이 지나치게 불규칙하고 오르내린다, 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 섭취와 음식의 종류, 또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느냐, 양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음식이 적었다 많았다 해서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장 운동이 항진되면 그 앞에 이제 쌓여 있는 음식들과 충돌을 해서 잘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서 이런 과민성 대장을 가지신 분들은 특정 음식군을 소화 흡수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음식을 체력이 좀 괜찮아서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음주나 과식, 이런 것들도 잘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이후에 배가 아프고 통증이 일어나고 변을 몇 번씩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선은 음식 종류를 다루기 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적게 먹었다가 또 많이 먹었다가 하는 반복적으로 음식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쪼끔씩 소화나 흡수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포드맵이라 그래서 흔히 당류 중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많이 형성하는 단당류, 이당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당류나 이당류를 발효시켜서 가스를 만드는 것은 대장의 가장 마지막 쪽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야지 맞는데
소장해서 흡수된 것보다도 좀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대장 아래까지 음식이 많이 내려가면서 거기서 가스를 만드는 균이랑 결합을 해서 가스 차고 배가 더부룩하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많이 식사를 하시는 때를 조심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장 밑까지 가장 음식이 많이 가려면 소화하기 힘든 거 또 흡수하기 힘든 거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가 좋다고 하는 파이버가 많은 음식들이요.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식물성 식품 곡류의 흡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 잡곡류를 쪼끔 섭취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잡곡을 줄여서 쌀의 양을 좀 늘리거나 국수도 밀가루 종류가 아니라 쌀국수 같이 글루텐이 없는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없는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콩류는 대다수 삶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콩류는 소화 흡수하기 어렵기 쉬워서 이런 장이 과민한 분들은 힘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이런 형태로 변환해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유제품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어 유당불내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유나 치즈나 요플레 아이스크림을 드시면 걔들을 소화 못 시키면서 배가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은 누구나 다 유제품 곡류, 콩류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느 분들은 유제품을 먹으면 한 바로 그런 경우도 있고 한 끼쯤 뒤에 배에 가스 차서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쯤 뒤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일류는 일반적으로 섬유질이 잘 소화 흡수되기 어려운 성분들을 가지는 사과, 배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일 주스도 이런 가스를 만드는 흡수 잘 안 되는 성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 사실 왼쪽에 있는 것이 권장식품인데 바나나, 블루베리, 포도, 키위, 메론, 딸기, 오렌지, 토마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뵈면은 오렌지나 귤류는 이 하얀 성분들이 잘 소화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가스 차게 하고 설사하게 하는 부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메론도 참외류의 일부라서 참외, 메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화 흡수 잘 안 되고 배를 끓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저희가 메론이나 수박을 참외를 많이 드시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조금 적지만 오히려 흡수가 좀 덜 되면서 피부에 뭐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그맣게 빨긋빨긋하게 뭐가 생긴다든가 두드러기 같이 뭐가 생긴다든가 그런 흡수 잘 안 되는 성분들을 먹으면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잘 소화 흡수에 어려운 분들은 참외나 오렌지, 메론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도록 말씀드리고요. 가장 편안한 건 사실 포도 같은 건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단당류기는 하지만 저희가 체력 떨어지고 간식용으로 가장 많이 권하는 게 두유나 우유나 이제 유당불내성이 없으면 우유나 두유에다가 포도를 드시거나 딸기 같은 걸 좀 드시라고 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딱딱하지 않은 과일, 섬유질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과일, 일반적으로 살 뺄 때 먹는 과일을 빼고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딱딱한 채소류는 소화 흡수가 어려워서 장이 과민한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양배추가 소화에 좋다 그래서 인제 삶아서 드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인제 설사하시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한테 어 피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류입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음식들이요. 그래서 고춧가루하고 마늘류 그런 것들이 생으로 들어가면은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깐 김치도 쪼끔 어쩔 수 없으면 조금 씻어 먹는다든가 아니면 흰색 이런 것들로 바꿔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고 동치미처럼 아주 딱딱한 성분들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깐 더 나쁘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여름에 먹기 되게 좋은 냉면류요. 냉면이 대부분 소화되지 않는 흡수되지 않는 성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맛있고 좋긴 한데
체력을 저하시키는데 체력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조금 지나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아시다시피 인공감미료나 탄산음료 이런 것들도 조금 적절히 제한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못 먹으면 뭘 먹고 살려는 거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제 저도 장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지는 않아서, 저는 사실은 소화를 잘 못하고 장보다는 소화를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쪼끔 제 체력에 비해서 일이 과한 경우 이럴 때는 흡수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김치류를 바깥에서 먹는 거는 쪼끔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같이 먹게 되고 그럴 때. 이럴 때에는 이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 음식이라도 쪼끔만 먹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몸이 활동도 많고 이렇게 어 몸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음식을 쪼끔 너무 적게 먹으면 몸 바깥으로 안 내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은 죽을 테니깐요. 그래서 쪼끔만 드시는 거는 내가 보통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음식이라도 쪼끔 적게 먹으면, 그리고 그다음 시간에 한 간식 같은 형태로 한 2 시간쯤 뒤에 먹기에 편한 음식을 드시면 무리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거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같이 먹을 게 있다면, 예를 들면 냉면을 먹는다 그러면은 냉면을 한 몇 젓가락 드시고 한 1/4 이나 이렇게 드시고 같이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밥류를 좀 옆에다 반 공기 정도 같이 드시면 전체적으로 많은 양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편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는 어떤 증상이 심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자신의 증상에 따라서 그날그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이미 내가 기억력도 조금 좀 안 좋고 몸이 많이 무리가 된 것 같다, 이럴 때면은 굉장히 적게 먹어야지 되고, 편안한 음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으면 바꿔 먹어야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좀 편안한 날이다.' 그러면은 양을 좀 줄이고, 전체적인 양도 줄이고, 소화 흡수하기 조금 편안한 것과, 그리고 평상시 먹고 싶지만 소화 흡수가 어려워서 못 먹었던 거를 쪼끔만 줄여 드신다면, 그러시면 무리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민성 내장은 사실은 음식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장제를 처방하는 경우, 이전에 운동은 근본적으로 체력을 좀 좋게 하기 때문에, 체력 이런 것들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좋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운동을 해서 지칠 정도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장에 이렇게 힘을 잡지를 못합니다. 교감신경계의 활성이 떨어지고 축 처진다. 부교감신경계가 활성되고 그다음에 이완되는 모드가 지나치게 강해진다. 그러면은 원래 설사 안 하시던 분들도 변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못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날이다 그러면은 활동이나 걷기 이런 거를 지나치게 하시면 더 탈이 나시기 쉬울 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장제를 실제로 처방하는 경우, 특히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과민성 대장 증상 중에서 묽은 변이 3-4 회씩 나오고 그래서 생활이 좀 불편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정장제 성분들 중에서 흡수를 쪼끔 더 촉진시키는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정장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정장제를 찾아서 드시게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거는 만약에 그거를 먹고 배가 이렇게 가득 찬 것 같고 이상한 느낌만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쪼끔 드셔도 좋고요. 거기다가 어떤 거를 같이 드리냐 하면 그래뉼 형태로 되어 있는 섬유질을 드리는데, 섬유질을 물을 쪼끔만 타게 되면 겔같이 만들어지는데, 고거를 먹게 되면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된 상황도 그게 물을 흡수시켜서 굳게 만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여러 번 나가고 수분까지 같이 나가서 혈압도 떨어지고 이러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섬유소 제제인 그래뉼로 된 성분하고, 그 대신 물은 쪼끔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여기는 설사를 만드는 그런 약물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변비했을 때 섬유유지를 먹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묽은 변을 3-4번 하루에 보시는 정도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게 설사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쓰게 됩니다. 또 감염 질환에 대해서 항생제를 쓰신 게 잦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장균이 좀 변해 있기 때문에 이로운 균으로 만들어진 정장제를 쓰고요. 그다음에 내가 설사만 하면 감염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장염에 걸린 다음에 내가 호흡기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장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꼭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요 과민성 대장에 해당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정장제 처방하는 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흔히 이런 유산균 제제 정장제를 써 드리면 계속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마르시고 음식 섭취가 적은데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서 음식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 상태가 되면 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요. 그러시고 자꾸 부종이 생기면서 체중이 느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종이 생긴다는 거는 이분이 먹은 것보다 이분이 움직임이 지나치게 많아서 심장이 더 몸을 돌리기가 지치는, 힘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자꾸 체중이 느는 거예요. 특히 중년 여성 그 이후가 되면.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정장제를 드리면 이 음식물 섭취가 주로 먹는 게, 이분들이 마르신 분들은 과일,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기름진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유산균 제제 정장제는 특히나 이런 섬유질이 많이 들어갔을 때 개를 소화하고 흡수하기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 잘 흡수를 못했던 거를 흡수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조금 더 들어가고 위장관 운동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변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장 운동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게 소화 흡수하기 편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어가서 힘을 주기 때문에 염증이 좀 줄어들고 부종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장제를 먹고 적절한 정도로만 배변을 하시는 분, 하루에 1번 정도, 보통 때는 2-3일에 1번 정도 받는데, 나는 굉장히 움직임이 집에서 많은 편이고 먹는 건 적은데 주로 과일, 채소 이런 거를 좋아해, 밥이랑.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유산균 제제, 정장제 이런 거를 적절한 것을 드리면 배변을 딱딱 일정하게 하고 붓지 않으시면서 편안해 하셔서 그럴 때 쓸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70대 이후의 남성 중에서 과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데 음식을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적게 먹을 때도 있고 갑자기 흡수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분들, 근데 연세가 드셔서 체구가 좀 큰 편인데 너무 열량 섭취가 적어서 지치기 쉬운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이런 과일, 채소 흡수, 소화를 잘 못하시면서 묽은 변을 3-4번씩 보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장제와 함께 수분을 흡수하는 섬유소 약물을 함께 드리면 하루에 변이 1회 정도로 줄고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혈액을 돌리는 데 편안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몸의 면역력이나 모든 것이 좀 더 편안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는 예2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희가 정장제를 쓰고요. 변비인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예1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정장제를 쓰지, 이런 분들도 식생활이 변하시고 내가 이런 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이 도마도를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땐 내가 힘들었는데 걔를 오일에 좀 볶아 먹고 데쳐 먹고 그러니까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은 그런 음식에 만드는 방법을 바꿔서 잘 소화 흡수할 수 있으면 그때는 유산균 제제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하루에 2번, 3번 먹던 유산균 제제 프로바이오틱스를 2번 먹고 1번 먹고 줄여봐도 편안하다 그러면은 점점 이게 약은 좀 쥐고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쓰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가 70대 이전의 분들은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시키고요. 반면에 80대 이후의 분들은 약물이 필요하지 변화가 어렵습니다. 원래
어 그런 약을 안 드리다가도 저희가 조금 더 드셔야지 이게 검사나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염증도 줄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 있어요. 음식을 더 늘이면은 더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이가 드셨지만 소화 흡수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정장제를 규칙적으로 넣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보통 80세 이상에 해당하고 음식 섭취를 늘이기 조금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좀 더 들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내용을 좀 적게 가져왔고요. 어 김흥성 님 질문 뵙겠습니다. 시중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심지어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너무 많은 제품이 있던데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이라는 거는 젖산이늘과 관련된 균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분해하고 이런 거와 관련된 균인 거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흔히 몸에 이로운 장에서 자랄 수 있는 균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젊은 사람 먹는 가공식품 이런 거를 많이 먹어서 그 가공식품을 소화 흡수하는 데 편한 그런 균들이 주로 장에 살아. 그런데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겨서 불편한 것 같아. 거기서 인제 염증이 생기면 거기서 힘을 많이 끌어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증상이 많이 생기냐 하면 사실은 피부나 이런 데 뭐가 많이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몸이 힘들어서 힘을 주고 근육이 조이게 되면 피부에 뭐가 많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하여튼 유산균 제제나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적절한 걸로 좀 드리면 그런 것들이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균을 조금, 같이 사는 균을, 이로운 균도 좀 넣어 주는 거죠. 그 대신 이로운 균이 살려면 이로운 균이 주로 먹는 아까 얘기 드린 섬유소 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거의 안 먹는 젊은 친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그 균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영양도 같이 넣어 주는 거죠, 걔가 살 수 있게. 제 실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친구한테 몸에 좋은 균들을 넣어 주니까 이 친구가 가공식품을 주로 먹으니까 그 균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설사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그렇게까지 설사가 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음식을 저희가 보통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줄 때는 섬유질을 같이 먹으라 그러고 평상시보다 더 늘려 먹으라고 하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쓸 수 있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이긴 한데 그렇게 흔하게 쓰게 되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러니깐 이게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몸에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약간이라도 섬유질이 있는 것들을 드시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네. 장보연, 수아진, 수진이 "안녕하세요. 딸이 관장약을 해야만 변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 친구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음식량이 굉장히 적은 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를 거른다고 해도 사실은 어느 끼니를 많이 먹는 게 있으면 식사를 걸러도 걔를 소화 흡수 못해서 배변하거든요. 근데 일정한 시간에 먹는데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적게 먹는다. 또 어느 친구들은 음 육류가 좀 들어가야만 장 운동이 원활해지고 힘을 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 어 어른들한테 건강한 과일, 채소 위주의 식사를 시키면 장 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배변을 잘 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은 '음식량이 너무 적지는 않은가?' 그다음에 활동량이 있어야 활동해서 긴장하고 그리고 풀리고 이완되는 순간에 배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인제 지금 관장약을 해야만 변을 본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굉장히 적게 먹고 배변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을 그렇게 잘 먹지는 않은가 봐요. 딱딱한, 아까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이 친구들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딱딱한 과일, 채소, 그다음에 육류나 이런 것들도 쪼끔, 그리고 음식은 쪼금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한꺼번에 많이 먹지 못하면 3 끼니 먹고 간식을 좀 먹게 해서 전체적인 양을 늘리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님 뵙겠습니다. 62세 여성으로 156.5 킬로입니다. 찬 음식, 유제품, 기름진 거 못 먹고 평소에 장염을 자주 합니다. 지병 없고 복용 영양제도 없어요. 4-5년 전부터 변 모양이 포도송이 같이 봅니다. 대장 내시경 결과 이상 없고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정상변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장 내시경 할 때 장 길이가 길다고 하던데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글쎄요. 그 장 길이가 긴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 그 인종들이 장 길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장 길이가 좀 짧다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섬유질의 열량이 좀 적고 오래 소화하고 흡수해야 될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해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이 여름님이 조상 자체가 이게 내 선조는 아마 섬유질이 많은 거를 소화 흡수를 잘하는 선조인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포도송이 같이 본다는 거는 변이 딱딱해서 잘 나오지 않고 오래 있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섬유질이나 이런 것만 먹으면 오히려 장에 운동을 자극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거 못 먹기 때문에 이게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이 밥으로 먹으면 곡물로 먹으면 걔가 기름입니다. 미강류 그러잖아요. 거기에 기름이 들어있는데 밥 말고 뭔가 가볍게 먹으면 지방이 들어가야 온 장기가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클루예요. 몸에서 기름을 먹으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피가 빨리 도둑에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찬 음식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유제품도 요새 소화가 잘 되는 유제품은 그런 것들이 좀 빠져나간 거라서 조심해서 한번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름진 거는 좀 드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고기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지방 부분을 아주 못 먹는 아주 어르신들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반 티스푼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시라 그래요. 자꾸 지방이 없어져 갖고요. 움직임은 계속 하시고 그리고 잘 버티시면서 자꾸 지방이 없어지시니까요. 오이를 차라리 먹으라 그러거든요. 지방이 들어가면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오이를 드시면 아마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지금 열량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름진 거, 육류, 생선도 오일, 그다음에 채소도 생채소보다는 나물이 좀 되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걸로 과일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나영님 뵙겠습니다. 저는 고기, 기름진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두 번 하고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설사는 멈췄는데 며칠 배가 아프고 저절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배에 핫팩을 대면 조금 낫던데 어떤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핫팩을 대면 다 낫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건 이런 지금 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의 특징은 차가워져요, 배가. 배가 차가워진다는 거는 그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분들이 그 영역으로 가는 혈액의 그 브랜치가 조금 각이 뭐 급격하게 각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설사를 한두 번 하고 설사라는 게 여기서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나치게 묽은 거다 그러면은 그것도 설사이긴 하고요. 물 같은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설사는 멈췄는데 며칠 배가 아프고 며칠씩 배가 아프다는 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해요. 과민성 대장이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배가 아팠다가 화장실을 가면 괜찮아지는 게 과민성 대장이에요. 근데 설사 멈춘 다음에는 사실은 배가 안 아픈 게 맞는 거인데 그때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먹는 게 지나치게 적은 사람들인데 힘이 너무 떨어져서 통증이 이 장의 과민성 그다음에 가스 찬 게 빨리 안 빠져나가게 돼서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설사까지 갈 때는 처음에는 가스가 좀 나오고 변을 안 보던 사람이 딱딱한 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딱딱한 변이 아니라 바나나 같은 변을 봐요. 정상적으로. 그다음에는 조금 더 가는 변을 보거나 해서
보통 나는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배변을 하던 사람이 가스가 먼저 나오고 가스가 나온다는 건 흡수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장 운동이 빨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배변이 시작되고 정상적인 배변에서 가늘어지고 그다음에 약간 흩어지는 변으로 나오는 게 힘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형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물 같은 설사가 약간 뭉치지 않은 설사가 나온다는 거로 봐서 그거는 소화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보통 소화는 잘 문제가 없는데 배변만 나쁘신 분이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앞뒤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설사를 멈춰 하고 그다음에 배가 아프고 저절로 낫는다니까 그거는 설사하시면서 힘이 떨어지면서 배에 가스 찬 거 그다음에 배가 더부룩한 거 소화가 힘들었던 거 얘가 천천히 낫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소화하기 편한 거를 먼저 먹거나 소화를 도와주는 약도 함께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 운동 촉진제 또 위에 효소제 이런 거를 같이 먹으면서 장에 대한 약을 먹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장제를 먹는다고 해서 스트레스성 장 증상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이 두 개가 같이 작동을 하니까요. 통증이 주다. 뭐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혈관이나 근육을 다 조이고 있기 때문에 못 돌게 만드는 거거든요. 빠르게 못 돌게 편안하게. 그래서 힘을 결과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장제도 먹었을 때 좀 더 소화 흡수가 편안하게 해서 몸에 힘을 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힘이 제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먹는 거, 움직이는 거, 감정과 관련해서 힘이 조정이 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정장제 파트는 영양에 해당하고 스트레스는 감정에 해당합니다. 감정이 나빴을 때랑 그다음에 정장제는 영양인데 스트레스성 장 증상은 아주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막 참기 어렵고 지금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힘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장이 흔들린다. 이거는 좀 더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정장제를 먹는다고 해서 평상시 먹은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먹어서 효과가 있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운동이 중간이고 먹는 게 나중이에요 하고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나 감정의 문제는 그냥 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확 조이면서 바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먹어서 소화 흡수되고 지방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지방을 끌어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효과가 아주 나이 드신 분이 아니면 바로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이 좀 더 도미넌트하게 나타나고 정장제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님 보면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정장제를 쓰면 장내 세균 환경이 바뀌어서 나중엔 약 없어도 괜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장제를 써서 장내 세균 환경이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얘들을 살려줘야 바뀌겠죠. 그러니까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음식을 조금 먹는데 채소만 먹는 분이라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채소는 잘 안 먹고 내가 음식을 조금 먹는데 이렇게 가공식품 같은 걸로 주로 드신다? 그러면은 정장제를 먹어도 그 균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요. 세균 환경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세균 환경이 바뀌려면 내가 먹던 것에 약간 과일 채소 쪽을 첨가를 해서 얘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조금 그런 증상이 덜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조금 먹고 변비형일 때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변비가 생기기가 어려워요. 힘이 떨어져서 얘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비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정장제를 써서 좋아지실 분들은 과일 채소를 주로 먹는데 장내 세균 환경이 얘가 조금 더 들어와서 몸에 힘을 더 주는 거라서 그 상황에서 음식이 조금 더 바뀌고 운동을 해서 힘을 좀 얻게 되면 이 약이 정장제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람결에 실려님 뵈면 정장제를 먹으면 면역력까지 좋아진다는 광고가 많은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이런 면역 개선 효과도 실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장제를 먹으면 근본적으로 장이 사실은 면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 있는 균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나쁜 거 들어오면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없애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장제를 먹으면 좋은 균들이 나쁜 균들을 좀 없애고 나쁜 물질을 없애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염증 생겨서 힘을 끌어가는 거 줄여 주고요. 그다음에 장에 어 막이 있어요. 딱 잡고 있으면 나쁜 거 못 들어오게 하고 탁 풀어져 버리면 지쳐서 긴장도가 떨어지고 확 저희가 지쳐 어 늘어질 때 이럴 때 있잖아요. 확 처질 때. 이럴 때 이 벽이 열리게 되면 안 좋은 물질 들어가면서 균도 들어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몸이 그거를 내가 아니라고 인식하면서 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면역력이 과한 것도 좀 좋게 할 수 있고 또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이 생기는 것도 조금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주로 문제가 되는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서 장염이나 설사하시고 이 벽이 딱 열려 버리면 감기 몸살 앓으시는 그런 어린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맞는 정장제를 골라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노을길 산책님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78세이신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변을 보지 못하고 매번 너무 딱딱해서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식이섬유나 물 섭취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추가 치료를 고려해야 할지요? 아버지께서 요즘은 밥맛도 없어 하시고 체중도 줄고 계십니다. 단순한 노인 변비가 아니라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인지 걱정됩니다. 네. 이 연세가 78세시면 사실은 배변 습관이 변하면 대장 내시경 고민하셔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최근 2-3 년에 하셨다 그러면 그쪽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요즘은 밥맛도 없어 하시고 이게 되게 큰 클루고 체중도 줄고 계신다고 하면 근육도 빠지고 지방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르신께서 계속 움직이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먹는 게 줄어들면 지방을 몸에서 끌어냈으면 식욕이 계속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식을 좀 하시게 하는 거 하나 하고 또는 아까 얘기해 드린 지방이나 육류가 들어가야만 장이 좀 잘 움직이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을 어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런 거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뭐 대장에 나쁜 게 생겨서 막고 있는지 이런 거는 고민을 해 볼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고 있는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넣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시는 거 1 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중간에 간식을 좀 드시게 하신다면 과일류하고 우유, 두유 이런 간식을 드시게 쪼끔만 드시게 하신다면 오히려 움직이고도 지치지 않고 다음 끼니를 먹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체중 주는 거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근육이 주는지 지방이 주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움직임이 많고 그러신 분들은 지방이 줄지 근육이 줄지는 잘 않습니다. 쪼끔밖에 안 줄어요. 주로 지방이 줄지. 체중이 주는 게 아주 급격하다면 그거는 근육 지방 다 주는 거니까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레인 님은 "저는 옛날에 폭음 만취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탈난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김치 이런 거보다는 생야채를 자주 먹는데 하루에 오이, 고추 기본 20개, 양파 제 주먹만한 거 2-3 알, 상추 기본 7 주먹."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생야채도 너무 먹으면 안 좋다는데 사실일까요? 과일 안 먹은 지 5년 넘었습니다. 네. 이제 그레이 님은 체구가 굉장히 크시고 사실은 "섬유질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면은 감정적으로 더 편하다." 이런 게 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좀 하시는 편이고 또 야채 많이 먹는 게 나쁘시지는 않아요. 근데 야채가 너무 많으면 사실은 저거로 배를 불리면 열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열량이 적으면 그것도 남자들은 좀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은데 여자들은 열량 적고 야채 많이 먹어서
그런 상태에서 운동하면 지쳐 갖고 감정 굉장히 불안했다, 우울했다 이러기 쉽습니다. 남자시니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조금씩 좀 줄여서 위의 용량을 조금 지나치게 크지는 않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젊고 근육량 많고 어 지방도 좀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증상 없습니다. 흔히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바위도 깨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내가 요새는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속해서 상대적으로 저런 걸 안 먹으면 살이 찌기가 쉽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지나치게 가볍게 먹지 않도록 하는 거 체구가 크기 때문에 너무 적게 먹어도 몸이 많이 조이면서 지방 빠지면 이런 피부에 헤르페스라든가 대상포진요. 또 감염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서 야채만 지나치게 먹는 거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깜빡핑님, 변비 때문에 관장을 자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약해질까 걱정됩니다. 관장 의존을 피하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근본적으로 우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이러시는 게 중요해요. 참 이 장이 과민한 사람들은 자기 이거는 변비기 때문에 장이 과민한 거에 얘기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장이 과민하고 과민성 장이 있는 분들은 운동하시거나 뭐 공부를 하시면 끝까지 지쳐서 넉다운 될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체력이 괜찮은 사람들 중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고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닥 남이 보기엔 심하게 뭐 한 게 아닌데 음식 종류가 열량이 적고 채소가 많고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 걸 먹으면 그냥 힘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피해야 될 것보다는 권하는 음식 중 육류나 생선류 이런 것들은 잘 문제를 안 일으키거든요 오히려. 이런 설사 위주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술 먹고 육류를 많이 먹는 때 말고는 육류로는 설사를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깐 기름만 먹으면 모를까 단백질이 포함된 육류를 쪼금 먹는 거로는 설사를 안 하니까 규칙적으로 육류나 생선류 섞어서 식사하시는 거 생야채 이런 걸 줄이는 거 고민하셔야 되고 지금 깜빡핑님 같은 경우는 변비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식사를 좀 늘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건너뛰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 식사량보다 활동이 지나치면은 몸은 잘 안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나간다는 거는 결국 옛날부터 좀 며칠 전부터 이 음식이 쌓였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딱딱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뚫고. 또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니까 섬유질이나 육류, 밥류 이런 게 너무 적지는 않은가 그거를 딱 이렇게 일정하게 조금 맞춰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화 흡수 못하는 거를 드시면 변 봅니다. 그러니깐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술 드시면 장운동 빨라지기 때문에 보는 분 있고요. 그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변 봅니다. 근데 좋은 방향은 아니죠. 밀가루 음식이나 술이나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게 꼭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윤희주 님은 트림에브틴이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통증에. 근데 글쎄요. 그냥 음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스패즘을 일으키는 걸 좀 줄이는 약 종류인데 근데 제가 약을 써 보면 병원에서 약을 탈 수 있는 때가 아니라서 저도 약을 사 먹어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 약이 잘 안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처방약 종류로 드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만약에 증상이 심하시다면 그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재홍 님은 요즘 가스 찬 것처럼 배가 팽만감도 있고 왼쪽 아랫배가 당기고 또 꾹꾹 찌르기도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일까요? 얘는 꼭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 가스 찬 것처럼 팽만한 부분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랫배가 당기고 꾹꾹 찌르는 것도 따로 있는 겁니다. 아랫배가 당기는 거는 오래 앉아 있거나 긴장도가 지나쳐서 근육이 뭉쳤을 때의 증상인데다가 그랬다가 내가 쉬거나 인제 이완을 하게 되면 근육이 풀리면서 혈류가 다시 예 빠르게 돌면서 혈관벽을 치면서 쿡쿡 찌르는 증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오래 앉아 있거나 그쪽 근육이 뭉치거나 이런 거의 증상일 수 있고
가스 찬 것처럼 배가 팽만감이 있다. 이거는 장이 잘 덜 움직이는 거고 또 장에서 흡수되지 못할 거를 많이 먹어서 가스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바로 그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면류 같은 거 소화 흡수 잘 못하는 사람 그런 게 바로 나타나고요. 힘이 떨어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채 같은 걸로 그냥 가볍게 식사를 하면 고기를 먹었을 때는 장 운동이 이렇게 잘 힘이 있어서 되는데 그런 야채 위주로 식사를 좀 많은 양 했을 때 가스 많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내가 뭘 먹었으면은 이거 먹고 한 다음 끼까지 가스가 차는 게 생긴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많이 먹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한 컷님 안녕하세요. 저도 변비 질문 드립니다. 저는 3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변을 보는데 모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도 있어서 이런 것도 변비에 해당하나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보는 거가 정상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꼭 저희가 변비라고 하지는 않고요. 변 볼 때 지나치게 힘을 줘야 되고 너무 잘 안 나오고 동글동글하게 나온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변의 양상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2-3일에 한 번 본다. 그런 거는 별 문제 없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필요하는 것보다 좀 음식이 적기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복통과 가스가 너무 심해 외출이 두렵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화장실이 필요해질까 봐 불안한데 이런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나 훈련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소변이나 대변이나 마찬가지인데 체력이 떨어지는 거 또 그다음에 환자가 약간 불안해하다가 지칠 때 이땐 답이 없습니다. 환자가 불안해하면 몸이 막 조이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힘들어서 축 처지게 되면 그러면 화장실 변이를 느낍니다. 그러니까는 쪼끔 내가 음식량을 좀 적게 먹는 거 하나 하고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음식 내가 얘 먹으면 가스 차고 불편해 하는 음식이 있어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라를 먹는데 매웠다.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 빨간 성분들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성분들 때문에요. 또 그리고 외부에서 외식을 했는데 뭐가 첨가제가 많이 들어갔다. 얘도 조금 더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차를 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조심해 먹어야 돼요. 주로 밥으로 먹고 조금 줄여 먹고 빵도 밥보다는 소화를 잘 못하니까요. 그리고 육류나 이런 거를 조금 첨가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김치가 빨간 고춧가루가 안 들어간 걸로 조리된 걸로 먹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덜 하실 거예요. 그 순간만 지나서 그다음에는 중간에 너무 힘이 떨어지고 지치는 것 같으면은 좋은 건 아니지만 초콜릿이나 이런 걸로 조금 보충을 해 주시고 그다음 끼니에는 식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그 차 타는 동안 뭐 어떤 동안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정권 님이신가 봐요. 영어로 써 주시니까 어렵네요 갑자기. 차전자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모든 약이요. 자연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깐 마취약도 그 화살촉에 쓰던 그런 독성분이에요. 그래서 마취하는 효과가 있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차전자피도 그런 거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차전자피를 쓰셔서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아주 그거 먹고서는 팍팍 할 정도의 그런 약이 아니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약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가 섞여서 쪼끔 합성물이 너무 많이 섞여서 이상한 거는 저희가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내추럴한 거 중에서 드시고 큰 탈이 없으시면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약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에서 왔고 그리고 이제 자연에 있는 식물류들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임상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꽃나리 님은 "교수님 저는 2월 달에 쓸개 수술했어요. 그대로 먹는 게 조심스럽지만 말을 먹어도 도움이 될까요?"
그 "쓸개 수술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니?" 그러면 돌 때문에 했는지 담낭의 용종 때문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쓸개가 담낭이라서요. 그런데 어떤 분이냐 하면 식사하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는 분이 한 끼니 뭐 그 한 끼니 두 끼니인데 나머지는 이렇게 쪼끔 적게 드시거나 평상시 드시던 것보다 열량이 적어서 중간에 간식이 필요한 상태가 돼서 가공식품 뭐 초콜릿, 사탕 평상시에 안 먹던 그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때 디저트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난 그런 것들을 좀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을 먹는 거는 큰 탈은 없겠지만 쟤는 그 섬유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거 먹으면 내가 변을 너무 자주 봐 이런 게 아니면 큰 저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거를 먹을 수 있겠죠. 음식 중에 하나로. 섬유질이 있는 채소처럼 근데 갈아 먹는 거니까 쪼끔 더 소화 흡수가 편할까요? 쓸개 수술하셨다고 해서 많은 식물성 식품에 섬유질로 되어 있는 섬유소라는 영양소고요. 쓸개는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성분들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만드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쓸개 수술하셨다고 해서 고기를 못 먹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쓸개 수술하신 거랑 말을 먹는 거랑은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드셔도 되겠고 먹어도 도움이 될까는 쓸개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가공식품 조심하시는 거 식사를 제대로 하시고 간식은 가볍게 할 수 있으면 내추럴하게 그리고 쪼끔 먹을 수 있도록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너무 많이 움직여서 지쳤을 때에는 닭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유제품 쪼끔 드시는 게 우유나 두유 이런 거 드시면서 같이 드시면 많이 이런 단 거를 안 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밥에 반찬 뭐 육류, 생선류 이런 거 먹는 거가 별로 없고 어 간단하게 일품 뭐 쪼끔씩 먹어요. 만두도 먹고 찐빵도 먹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주 드시는 식사 패턴은 사실은 담낭에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2끼 정도는 적어도 제대로 먹고 나머지 1끼 정도나 이런 음식 뭐 이태리 음식도 있고 뭐 일식도 있고 외식 같은 거 이런 거 드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밥을 위주로 한 한국식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긴 시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